며칠 전 KBS 뉴스를 통해서 4년 동안 일한 직원의 퇴직금을 1,000원짜리로 직접 세어가라 이런 업주의 얘기가 보도됐는데요. 이 업주는 퇴직한 직원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까지 방해를 했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빈번히 일어나는 직장 내 갑질,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장진나 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퇴직금을 1,000원짜리로 준 업주에게 왜 그랬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여기 시장에는 원래 퇴직금이라는 게 없는데 이분이 신고를 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피해자가 4년 넘게 횟집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 중에는 4주 평균 해가지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게 짧은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네. 이번 대천 횟집에서와 같이 일주일을 내내 나와서 일을 한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네.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죠. 업주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퇴직금 20만 원을 포함해서 매달 월급을 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퇴직금을 이런 식으로 줘도 되는 건가요? 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해야지만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월 급여 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런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됩니다. 예. 합의를 했더라도 안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700만 원을 1,000원짜리로 가져가라고 한 건데요. 이게 7천장이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세면서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이게 얼마나 착잡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런 것도 갑질의 한 종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월급이든 퇴직금이든 통화로 지급하면 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통화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0원짜리를 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 외에 이제 직접 와서 세어가라라고 하는 이런 사업주의 언행이 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네. 세어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해줘야 되는 거군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습니다. 와서 예. 가져가라 이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까지 막았거든요. 횟집 사장은 막은 게 아니라 이 양반 쓰시려면 조심해서 쓰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고용방해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도 명백하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 방해에 네. 해당이 됩니다. 네. 예, 비슷한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법적으로 당연히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아서 네. 노동부에 근로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사용자가 이 근로자가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이 근로자 채용할 거면은 생각해보고 쓰시라. 이번 사건하고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예, 이런 언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취업 방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벌금으로 30만 원, 네. 벌금으로 30만 원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위자료까지 100만 원 줘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언행 자체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 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언행을 하면 또 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위반을 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번 대천 사건에서 사용자였던 네. 횟집 사장님과 그다음에 또 상인회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그런 취업 방해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인회까지도 같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사과를 한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일이 사실 잊을만 하면 계속 있습니다. 네. 월급을 동전으로 준 사례도 있었고 이번 건도 그렇고요. 이 돈을 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갑질이잖아요. 네.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는데 네.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갑질은? 이제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직장 내 지위를 이용을 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네.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돈을 주는 사람이 즉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직장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전이라든지 1,000원짜리로 급여를 주는 것은 그거는 적정 범위를 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는 이번 대천 사건처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직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서 네. 그 부분에서 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6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네. 이 법이. 그리고 7월 16일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발생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제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 핵심 내용은 어떤 건가요? 직장 내에서 이제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 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법 자체가 직장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먼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또는 그 상급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런 법이 시행이 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실효성이 있을지 약간 의문이 되는 구석도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